네, 이번 시간 직무 재설계에 대해서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직무 재설계라고 하면 직무 설계에 대한 걸 얘기하는 거고요. 우리가 직무 설계한다라고 하면 어디에 들어간다? 직무 관리하겠다라는 거에 들어가요. 직무 관리는 어디에 들어간다? 인적 자원 관리를 과정, 인적 자원 관리의 과정에 직무 관리가 들어간다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인적 자원 관리 과정은 어떻게 진행이 되냐? 직무 관리해요. 그다음에 또 뭐예요? 확보 관리해요, 개발 관리해요, 유지 관리해요. 요거를 인적 자원의 관리 과정이다라고 얘기하고 지금 그 중에서 우리가 직무 분석에 대해서 배우는 거예요. 직무 분석이라고 하면 직무 설계해요, 직무 분석해요, 직무 평가해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 직무 설계라고 얘기하는 것은 뭐냐? 조직이 가지는 조직의 직무를 설계하고 직무 체계를 형성하는 것을 직무를 설계하겠다라고 얘기하고요. 직무 분석이라고 하는 것은 그 직무가 가지는 특성에 대해서 우리가 조사해 볼게. 그래서 그 직무의 특성에 갖는 직무의 내용에 대해서 자료를 수집하고 분석하고 그것들을 정리하는 과정을 통해서 직무 분석하겠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직무 분석하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었는데 질문지법 있어요. 그다음에 면접법 있어요. 그다음에 자기보고 일기도 있고요. 그다음에 관찰법도 있었어요. 그리고 우리 책에는 없지만 중요사건 방법이라고도 있어요. 중요사건 방법, 작업표법 방법, 경험 방법, 그다음에 요소 분석법, 작업기록법 이렇게 여러 가지로 얘기할 수가 있겠는데 이런 것들은 왜 하냐? 결국 너가 하는 직무가 어떤 일을 하는지 내가 면담을 통해서 알아보거나 면접을 통해서 알아보거나 관찰해보거나 네가 직접 적어보거나 설문지를 돌려보거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자료를 수집하고 분석해서 내가 이걸 작성할 거야. 무엇을? 직무 기술서와 직무 명세서를 작성할 거야 라는 의미죠. 그래서 직무 기술서라고 하는 것은 뭘 기록하겠다? 그 특정 직무가 갖는 직무의 성격, 직무의 특징 이런 것들을 기술하겠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직무가 가지는 주요 의미와 책임의 범위를 기술해 놓을게 이게 직무기술서이다라고 얘기했죠. 그래서 직무기술서에는 직무 부서, 직무 명칭, 책임, 위험도, 근무 조건 이런 것들이 기술된다라고 얘기했고요. 직무명세서라고 하는 것은 개인의 특성에 대해서 다 기록해둘게 라고 얘기했거든요. 그 특정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필요한 인적 요건을 기록해놓은 거, 정리해서 기록해놓은 걸 직무명세서다라고 얘기했죠. 그래서 직무명세서에서는 요구되는 지식이나 기술, 숙련, 태도, 경험 이런 것들이 다 포함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직무 분석의 결과로 직무기술서와 직무명세서가 작성이 되고 그것들은 결국 어디에 쓰이냐? 사람을 뽑을 때, 선발할 때, 모집할 때, 교육개발 프로그램을 만들 때, 오리엔테이션을 시행할 때 이런 것들에 다 쓰일 수 있다. 기초 자료를 제공할 수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고요. 또 그것은 직무기술서나 직무명세서는 직무평가를 할 때 자료로 쓰인다라고 얘기했죠. 직무평가는 왜 하냐? 공정한 지위와 공정한 임금체계를 마련하기 위해서 직무평가하겠다라고 얘기했죠. 그래서 직무평가라고 하는 것은 내가 가지는 직무가 다른 사람 직무에 비해서 상대적인 가치를 비교하고 평가해서 공정한 평가를 진행하겠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직무평가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직무평가라고 하는 것은 상대적 가치에 대한 중요도에 대해서 말을 했고 이 상대적 가치에 대한 중요도를 얘기했으면 그거를 어떻게 평가할지 그 방법을 마련해야겠죠. 그래서 직무평가 방법에는 토탈 4가지가 있는데 이 4가지는 크게 종합적 평가 방법이냐 분석적 방법이냐 이 2가지로 나뉜다라고 얘기했고요. 종합적 평가 방법이다라고 하면 비계량적 방법이다라고 얘기해서 서열법과 직무분류법이 종합적 평가 방법에 속하고 점수법과 요소비교법이 계량적 방법인 분석적 방법에 해당한다라고 얘기했죠. 그래서 분석적 방법인 계량적 방법인 이 점수법과 요소비교법들은 각각의 점수가 나오죠. 그리고 이것들을 화폐 단위로 산출해서 임금으로 결정된다라고 얘기했거든요. 그래서 점수도라고 하는 것은 각 직무를 상대적 중요도에 따라서 점수를 부과하고
전체 점수를 다 계산해서 그 점수를 화폐 금액으로 계산하자. 이게 점수법이었었고요.